진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내일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한다고 하느니 뭐 비대위원을 어떻게 하느니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네. 솔직히 관심 1도 없어요. 아, 다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뭘 하든 뭔 그러거나 말거나. 뭔 희망이 있어요. 뭔가 기대가 1도 없어요. 1도.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초래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한동훈 대표 쫓아내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한동훈 대표였다니까. 그 한동훈 대표 뒤에 숨었어야지. 오히려 앞에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우리 이제 뭐 탄핵 이거 하면 안 돼. 탄핵 재판 빨리 진행하면 안 돼.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대체 그 정당에 누가 기대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안 할 거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호응에 부응하지도 않을 거면 진짜 한동훈 대표를 놔두고 뒤에 숨든가.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말이나 하지 말고 뒤에 있던지 앞에서 하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기존처럼 가만히 있으면 될 거 가지고 뭘 나서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앞에 세워놓고 가만히 있든가. 아니 중진의 힘이야, 중진의 힘. 중진의 힘. 중진의 힘이야. 국민의 힘이 아니라 거기 국민 없어요. 내가 보니까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우리 설전 저요? 변호사 제가 추천합니다. 다 쫓아낼 텐데. 다 쫓아낸다고요? 김상호 의원 시키세요. 차라리 김상호 의원을 그러니까, 예. 진짜 상식적인 김상호 의원을. 김사국 의원이 진짜 비대위원장에 만약에 앉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순간 국면 전환됩니다.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리 보죠. 국민의힘이 그래도 어떤 그 탄핵과는, 그러니까 윤석열과는 뭔가 좀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구나.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돼야 된다니까요. 정치는 뭐 저보다 정치를 더 오래 하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네. 정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국민에게 희망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변호사님 비대위원장으로 가기 너무 아깝대요. 안 된대요. 그렇죠. 아니 그 자리에 가기 재섭이도 너무 안 갔잖아요. 아깝대. 김재섭이도. 아유, 나는 재섭이 얘기 나왔을 때 정말 재섭이 저거 받으면 절대 안 되는데 물론 가지도 않겠지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용만 하고 버리는 카드라서 그러니까 절대 저기에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진짜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폭삭 망해야 되나 또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답답해 진짜. 아유, 그러니까 너무 네.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이럴 때마다 변호사님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하셨던 그 말. 보수 진영에 대한 그 책임감이 없다. 일도 없어요. 일도 없다. 이거 없어. 정말 많이 공감 간다. 진짜. 자, 그렇습니다. 이제 계엄령의 그 계획적인 계엄을 증빙하는 내용, 제가 실탄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 기사 굉장히 좀 황당했는데 MBC 기사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밤 11시 40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 136명이 국회에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소총, 권총이 185정, 저격총이 1정,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드론 재민건 1정까지 총 187정의 무기로 무장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냥 저희는 이게 진짜 실탄이 없나 했거든요. 근데 실탄하고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청에 장전이 돼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탄 통만 가져갔고 그 실탄 통은 차량이라든지 헬기에만 보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나가 있던 군인들한테 지급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 말이 뭐 거짓말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때 김현태 707 단장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네. 특임단 단장도 그 실탄은 가져갔다고 했었어요. 근데 네. 배급하지 분배하지는 않고 차량에만 놔뒀다고 했으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그 출동했던 군인들의 어떤 자세나 이런 걸 보면 총을 쏘려는 자세는 아니었어요. 아예 여기 방아쇠에서 손을 떼고 있더라고. 그냥 다른 데를 네. 잡고 있더니까 뭐 안기령이나 나는 또 그게 BBC 그 사진에 뭐 지정된 사진인가 싶은데 오히려 그걸 그냥 뺏으려고 하는 걸 그냥 오히려 군인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걸 무슨 뭐 잔다르크니 뭐 이상한 얘기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총이 지금 MBC에서 기사는 뭐 몇 발을 가져갔다, 1000발을 가져갔다, 4000발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만 내용을 하는데 우리 지금 변호사님만 얘기하시는 것도 봐도 가져는 갔는데 그거를 장착했는지 차에만 뒀는지는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뭐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경고형이 아니었다라는 어떤 방증들이거든요. 반대 증거들이에요. 네, 이게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이번 저는 계엄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일선 군인들과 지휘관들 정말 이 나와 있는 군의관들 지휘관이나 어떤 현장에 어떤 투입이 된 군인들의 네. 정말 그 상식적인 행동으로 저는 이번에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통이나 김용현 장관은 그랬겠지. 뭐 명령만 하면 착착착착 움직여가지고 군인들이 다 이렇게 뭐 국회도 다 하고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리고 이럴 줄 알았겠지. 그렇죠. 네. 근데 이 군인들도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럼요. 시민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옳다 아니다. 아무리 명령이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시대적인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출신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모습 자기들은 그 특임단 모습이었는지 그때 이제 파견된 군인들 보면 네. 걷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국회 진입하려고 진짜 맘먹고 하면 진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것도 진짜 이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잖아요. 민기적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일반 시민들이 아무리 있어도 솔직히 이 사람들이 맘먹고 작전을 수행하려고 펼치려고 했다면 정말 많은 사상자가 났을 거다. 근데 거기 투입된 군인들도 생각을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입된 군인도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윤석열이만 못했다는 거지. 김용현하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참 합리적으로 근데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대통령을 바라는 게 우리의 욕심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그냥 되게 상식적인 생각만 하는 거를 바라는 것도 그렇죠. 이게 욕심이 돼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는 좀 최소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듭니다. 현재까지의 정황 이건 내란죄 적용될 걸로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 보니까 보수 성향의 어떤 그 법률가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방향은 그렇게 크게 딱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은 된다. 인용은 될 것 같다. 탄핵 재판은. 근데 내란죄는 이게 폭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로 여상원 변호사 그 옛날 판사 출신이신데 네네. 그분도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 제가 들어봤는데 자기도 어떤 이게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탄핵 재판은 인용이 될 거지만 내란에 있어서의 폭동이란 것은 한 지방을 한 지방이 이 경찰 병력으로는 이게 제어가 안 될 정도의 폭동을 얘기하는 건데 소요 사태를 얘기하는 건데 국회가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치면 근데 미수예요. 미수도 처벌한다니까요. 네, 그렇죠. 예비 의무도 처벌하고 그리고 군인들은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데 거긴 더 세요. 거의 더 세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구속된 군 수뇌부들 지금 나중에 군형법상 처벌받는다면 거의 무기징역 15년 이상이에요, 무조건. 근데 사실 군인들 너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엮였다는 거 자체만으로 지금 구속까지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모의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예비 음모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번 비상계엄이 성공했다, 자기들 뜻대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성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넘어갔겠죠. 지금 세상 바뀌었네 하면서 그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죄 없는 군인들은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CCTV는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나 일선의 출동 정말 부당한 위법적인 명령을 받고 출동한 증비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분들 덕분에 비상계엄이 실패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 지휘관들은 처벌받아야죠. 이 모의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저는 처벌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게 군인대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어쨌든 군인의 신분에서 보면 항명은 죄가 되고 그리고 또 옳지 않은 지시를 따르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대한 군 내에서의 어떠한 교육이라던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방첩사가 네. 기존에 기무사였잖아요. 네네. 과거에 기무사가 그 댓글 공작 사건으로 엄청나게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의 한 인원의 한 3분의 1 이상은 그 그러니까 군대를 떠나게끔 돼 있었거든요. 수사받고. 그때 이후에 생긴 것들이 어떤 준법 교육 같은 것들이 네. 어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항명을 해야 된다.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네. 내용들을 많이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 그 방첩사 요원들 중에 선관위로 출동을 해야 될 요원들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김밥 먹다가 그냥 시간 보내다가 왔다. 해제되니까 네. 그냥 왔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런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그럴 수 누군가는 있겠네요.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도 어떠한 저는 이번 기회가 저는 좋은 또 교보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출동을 해서 북한으로 뭐 어떤 북한 대북 관련한 작전인 줄 알고 갔는데 국회에 내려가지고 이런 작전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용어는 그러니까 약간 좀 태만하게 해야 된다. 약간 항명하기도 애매한 네, 상황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저는 태업이라 그러죠. 태업이라 맞아요. 태업을 통해서 어떤 작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국격에 대한 훼손 그리고 또 좀 박탈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좀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국민의 어떤 상식과 그다음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그렇게 뭐 계엄이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내란 계엄 이렇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시스템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공감 갑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가고 싶은데 어쨌든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소환 통지에 지금 묵묵부답 중입니다. 일단 공수처와 특수본이 각 2번씩 총 4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르쇠. 안 받아. 반사. 뭐 이렇게 하고 있고. 25일 성탄절 오전 10시에 출두 명령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출두를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계속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 엄청 불리해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재판 때 헌재 결정문을 보면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등 어떤 준법 정신,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 정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럼으로써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해서 어떠한 파면의 근거로서 삼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어떤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그것도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법은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가? 옛날 시험 볼 때까지만 공부하고 원래 윤석열은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공부는 했으나 까먹었나요? 공부를 했지만 근데 지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근데 네. 법원에서 오는 어떤 서류조차도 안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제도들 공시송달이나 유치송달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예외적인 제도예요. 그 사람이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고 주소 불명일 때. 네. 근데 지금 어딘지 다 알잖아요. 한남동 공간에 있잖아요. 다 알죠. 관저에 있는데 네. 거기 있으면서도 안 받는다는 건 오히려 재판관들 개개인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재판할 때 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제 반성에 대한 유무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 반성 절대 없잖아요. 반성 안 하시겠죠. 네. 아니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하고 그러겠죠. 있으니까. 이제 호되게 파면 당해보면 알겠죠. 그럼 이거는 불리한데 계속 저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무슨 뭐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해지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물론 변호인단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고 그러니까 싶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홍일이나 뭐 석동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 윤갑근인가 뭐 이런 양반들은 뭐 친구나 지인이니까 할 수 있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저 나이 정도, 그러니까 저 또래 정도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차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도 구하기 힘들죠, 솔직히. 누가 하려고 하지 아유,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가봐야 욕만 먹고 뭐 돈을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금전적으로 보상이 웬만큼 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말을 안 듣잖아요. 변호인이 이렇게 하자 해도 절대 말 안 들을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돈이 지금 많이 들어 누구도 하려고 김건희 하지 여사가 않는다. 구해 줄지 모르겠네. 윤석열은 돈이 없잖아요. 김건희가 돈이 많지. 그러면 어차피 변호사 비용 국가 돈으로 못하면 탄핵 재판은 국가 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형사 재판은 본인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구하기 쉽지 않아요.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전체 한 10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소환 조사뿐 아니라 뭐 탄핵 심판 서류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입장을 오늘 밝힌다고 했는데 혹시 감독님 지금까지 나온 소식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헌재 입장 안 나왔죠? 네. 근데 이걸 공시성달로 인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제도상 그렇게 만든 제도가 아니라서. 근데 네. 아마 한 번 더 성달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공시성달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탄핵된 건 본인도 알고 국민도 알고 다 전 알죠. 세계가 다 아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안 그러니까 받는 이게 서류를 우리도 이제 법이 좀 바뀌어야 돼.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연락을 취하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이 우편이 우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다 오잖아요, 솔직히. 맞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송달이 되고 일금 처리가 되면 그냥 이걸 읽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송달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지금 시대에는 맞네요. 네. 아니 누가 낮에 집에 있는 사람 또 없잖아요. 직장 그렇죠. 다니가 그러면 대부분 나와 있어서 등기우편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전자송달 중에서도 약간 휴대폰 송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좀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 아니 윤석열 대통령으로 개인폰 쓰시잖아요. 에? 거기에 보내주면 되잖아요. 전자문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런 거 체리따봉하고 같이 실시한 걸로 인정했다. 인정이 됐구나. 뭐 네. 인정해도 돼요. 알잖아요. 본인 27일 발송 송달 실시한 걸로 인정했다. 네. 뭐 본인이 입장이 나왔네요. 본인이 이미 그랬다고 하나. 다 아니까. 이제 이거는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좀 치졸하다. 테레비를 안 볼까? 또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나? 유튜브만 보시지 마시고 제발. 그러니까 빨리 난 구독시켜야 되는 게 문서 좀 보세요. 문서. 아니 빨리 휴대폰 가세요. 못 보게 네. 해야 돼. 휴대폰. 휴대폰 못. 네, 휴대폰 뭔 짓을 할지 몰라서 휴대폰을 못 보게 해야 그러면 돼. 휴대폰으로 탄핵 심판 서류를 카톡으로 보내는 것까지만 보세요. 그 뒤로는 휴대폰 좀 보지 진짜, 마세요. 진짜. 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좀 폰 얘기가 나서 그런데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이 지금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폰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됐었고 네. 어쨌든 비화폰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거에 저는 좀 놀랐어요. 돼야죠. 이런 정도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사건 같으면 네. 비하폰까지 저는 압수수색을 하는 건 조금 불가하다 전 보여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불소추 특권의 예외의 사유가 내란과 외환죄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내란죄와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는 대통령에게 비하폰이건 아니건 간에 어떠한 통신수단이라도 썼다고 한다면 네. 다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명명백백이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